시제 표현부터 볼게. 바라시에다가 체크. 바라시가 무슨 뜻이야? 말하는 기준이야. 근데 얘들아 얘가 기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건은 바꿀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건시와의 선후관계를 본다는 거야. 자, 사건시의 선후관계를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객관식 선지에 과거시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건시와 바라시보다 앞서 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바라시보다 바라시가 바로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얘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말을 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요 그대로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헷갈릴 만한 건 미래시제죠.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이다. 그래서 또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거죠. 알겠죠? 됐나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고. 그럼 하나씩 보자. 우리 어미 저번에 그 높임법 할 때도 선어말어미 배웠어. 어말어미 앞에 있으면 선어말어미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라는 게 어말어미잖아. 다라는 게 어말어미지. 어말어미 앞에 있으면 이게 선어말어미라고 했었어. 그래서 선어말어미 얘를 쓰면 된대. 또는 덜을 쓰면 된대. 자, 선생님이 선어말어미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선어말어미로 장난을 많이 쳐. 선어말어미로 장난을 많이 쳐. 자, 관형사형 어미 체크. 관형사형 어미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야. 관형사형 어미 밑에다가 적을게. 얘는 어말어미의 종류 중에 하나야. 어말어미 중에서도 전성어미의 종류 중에 하나야. 전성어미라는 게 무슨 얘기냐? 끝에 오는 어미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얘는 다른 기능을 하게 해주는 그 애야. 그러면 다른 기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관형사가 무슨 뜻이지? 관형사? 오, 그렇지.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하거든. 체언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게 해주는 애가 바로 관형사형 어미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책이 명사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어간에 있는 은자가 붙어서 얘를 꾸며주게 만들어주죠. 그렇죠? 얘는 선어말어미 아닙니다. 종결어미 그 앞에 나오는 애가 아니잖아. 그냥 얘 자체가 어말어미 끝 어미야. 알겠지? 거기에 은 또는 던. 자, 근데 얘들아 오히려 여기 잠깐 초록색 글씨에 밑줄 쫙 치세요. 특히 얘. 얘는 동사만 가능한 거야.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던만 써야 돼. 그러니까 곰는 안 되잖아. 알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얘들아 선어말어미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그냥 완전 단절된 느낌을 줄 때. 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의 부사어는 실은 어렵진 않아. 이거는. 자, 현재 시제는 일치해. 그래서 시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얘는 봐봐. 칸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얘도 나뉘어져 있어. 근데 얘는 우리 앞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만 나눴잖아. 얘는. 그치? 얘는 선어말어미, 관형사형 어미 다 나뉘어져 있어. 다 따로따로. 동사일 때 선어말어미는 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어미가 없다. 아름답는다 안 되잖아. 관형사형 어미는 는, 관형사형 어미는 은. 또는 지금과 같은 시간의 부사어. 이걸 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미래 시제는 선어말어미 get. 관형사형 어미는 을.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가 결합된 을 것까지. 내일과 시간의 부사어. 자, 결국에는 얘들아 외우지 않으면 문제 풀 때 계속 벽이 있을 거야. 그냥 선생님 문장을 보고 오후에 비가 올 것이다. 이걸 누가 미래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라고 하겠지. 그치? 문장으로 시제 물어보지 않아요. 그 예제 문장을 주고 이거 미래 시제야 과거 시제야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서 객관식 선지는 나와. 선어말어미 get을 활용하여 라는 부분을 전성어미 get을 활용하여 관형사형 어미 get을 활용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꾼다고. 알겠지? 그리고 하다못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이것도 객관식 선지에서 많이 봤거나.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동작상도 잠깐 볼게. 동작상이라고 하면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진행상은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 완료상은 동작이 이미 완결됐다. 말이 어렵죠? 너네 영어로 따지면 be 플러스 VING 있지? 그거 말하는 거야.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어 가다. 자,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 어떤 거? 있다가 진행상으로 보이잖아. 다른 어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외울 때 정확히 대충 외우고 대충 알아요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완벽히 외우셔야 돼. 연결음이 으면서 얘는 뭐뭐 하고서 완료한 다음에 우유를 먹은 다음에 잠이 든 거잖아. 우유를 먹으면서 잠이 든 게 아니라. 알겠지? 얘는 숙제도 하면서 음악도 동시에 듣는 거라면. 알겠죠? 그래서 동작시는 동작에 대한 거를, 동작상은 동작에 대한 거를 말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절대시제와 상대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얘야. 상대시제는 보통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언어와 매체라고 조금 난이도 있을 때 나오긴 하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 얘는 사건시를 기준으로 하는 특이한 거는 상대시제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요리를 하시는 어머니를 도왔다. 자, 도왔다. 문장 자체로 봐봐. 내가 도운 그 말하는 시점은 이미 도운 게 끝난 다음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기준인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거라고 보는 거야. 항상 뭐라고 했어? 말하는 기준이라고 했잖아. 근데 상대 시제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난 게 요리를 하시는 현재 상황이잖아. 그거는 이제 현재라고 말한다면 그건 상대 시제로 보는 거야. 어렵죠?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우리의 범위는 절대 시제만 볼 거야. 알겠지? 상대 시제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상대 시제인지 절대 시제인지 구분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알겠지? 자, at의 쓰임도 보도록 할게. 일반적으로 과거를 나타내지만 자, 원래는 과거 시제 맞잖아. 근데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현재 완결된 상황의 지속. 그녀는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다. 이게 그때 과거에 딱 그 단절된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현재도 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미래. 너 이제 다 죽었다? 너 시집 다 갔다? 이런 거. 아직 일어난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완전 확신이 들 때. 너 아버지께 혼났다. 이렇게. 자, 더 같은 경우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대.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어제 지각했더라? 이상하잖아. 나 너 좋아하더라? 이런 거 드라마 대사로 좀 쓰긴 하는데 오글거리고 이상하잖아. 왜? 1인칭 주어를 더자를 쓸 수가 없어. 근데 예외사항이 늘 있죠? 본인만이 직접 할 수 있는 감정 또는 감각을 형용사로 서술할 때 가끔씩 이상한데 쓴다?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슬프더라. 이런 거 우리 잘 쓰잖아. 알겠지? 그래서 평서문에서는 가능하고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만. 단 수사의문문. 수사의문문이라는 거는 서리적인 걸 말하는 거야. 서리법에서 쓰는 의문문 알지? 서리법에서 진짜 의문이 아닌 거. 진짜 물음이 아닌 거. 또는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 중에 일어난 거. 그거를 내가 한 행동이지만 그거를 관찰한 것처럼 하고 싶은 것처럼 말할 때. 또는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일 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문제도 풀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기 현재 시대를 나타내는 어미 다시 한번 외우라고 했어. 구분해서 꼭 외워주셔야 돼. 이거 찍 있는 건 없다는 거야. 형용사 서술격 주사에서 현재 시제에 안 쓴다 했잖아. 앞에 했던 거야. 앞에 했던 거 똑같은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나중에 요거 개념 클리어는 다 풀도록 할 거야. 알겠지? 너네가 요걸 해봐야지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히 아니까. 자, 페이지 138페이지로 갈게. 피동사동. 자, 피동은 주어가 당하게 됐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능동은 내 힘으로 스스로 하는 거라면 피동은 다른 대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할 때 말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은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정미사 이히리기가 있거나 용언의 어간에 어지다, 용언의 어간에 게되다, 명사의 피동정미사 되다 이거를 쓴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죠? 자, 우리가 전미사라고 하면 이렇게 어근에 붙는 애를 말해. 그래서 보, 이, 다. 이 이자가 이제 피동을 나타내는 거고 이 어시 아까 말했듯이 과거 시제 나타내는 거. 자, 어마럼이 앞에 쓰였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어마럼이 앞에 쓰였으니까 선어마럼이라고 한다. 쌤, 얘는요 어근에 붙는 애라서 전미사라고도 얘기해. 헷갈려요. 그냥 피동 전미사 이히릭이라고 외우세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피동전미사가 붙어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피동사라고 그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그래.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통사적 피동문이라 그래. 얘는 피동사라고 안 해. 파생은 얘들아, 파생어가 어근 플러스 접사를 그냥 파생어라고 하거든, 애초부터. 그래서 그냥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하는 거야. 영어에서도 우리가 어원에다가 접두사, 전미사 붙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자, 그러면 왜 귀찮게 이렇게 피동 표현을 쓰냐? 뭐 때문에 쓰냐면 동작의 주체가 너무 분명하지가 않아. 또는 동작을 당한 대상, 피해자가 좀 더 강조되고 싶어. 또는 가해자가 누군지 알기도 어렵고 밝힐 필요도 없을 때, 그럴 때 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호랑이가 얘가 주어거든. 호랑이가 주어가 어디로 갔어? 피동문에서는 애기가 부사어입니다. 우리 높임 표현할 때도 했어. 을을은 목적어거든. 그러면 얘가 거꾸로 주어로 갔어. 요렇게 스위치가 됩니다. 피동문을 내면. 그러면 잡다라는 어근에 히와 어시 붙은 거죠. 이 피동전미사 히가 붙었다. 피동전미사 히가 붙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가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간다라고 이게 객관식 선지 한 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길어지고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그러지 않으려면 외우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왜냐면 어렵다 느끼는 순간 너네 시간 잡아먹거든, 시험에서도. 그럼 시간 부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 얘들아.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피동 표현은 아까도 그랬지. 주어가 당한다고 했지. 근데 우리가 당하지만 않아. 시키기도 해. 주어가 이번에는 시키는 거야. 자, 그거를 우리가 사동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주어가 영희가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거야. 그치? 자, 그럼 거꾸로 책을 읽힘을 당한 건 누구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사어, 목적어나 부사어가 당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사동 표현은 헷갈리니까. 거기다가 쓰자. 객체가 당한다. 피동은 주체가 당한다. 자, 여기서 객체가 누구누구였지? 목적어, 부사어. 객체 높임 할 때 했어. 알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냐? 얘는 피동전미사가 아닌 사동전미사.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다? 이히리기
피동전미사하면 똑같잖아. 문맥으로 봐야 돼. 그래서 쌤이 알려준 거야. 주어가 당했는지 객체가 당했는지 보시라는 거야. 자, 손잡이를 그가 돌림을 당했어? 아니지. 누가 당했어? 목적어가 당했어. 돌림을 당한 거야. 객체가 당했지. 그러면 사동 표현인 거야. 똑같은 피동전미사랑 똑같은 리자를 썼다 하더라도. 알겠지? 자, 개하다, 시키다. 자, 그러면 얘들아, 얘는 이름이 뭘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름이 적혀져 있거든. 위에 있는 피동 표현에서도 있었잖아. 피동 표현도 두 개로 나뉘었잖아. 그렇지. 파생적 사동문과 그리고 얘가 통사적 사동문. 요렇게 나뉩니다.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으로 나뉘면 돼. 그러면 똑같이 파생적 사동문도 사동사라고 하시면 돼. 사동사라고 하면 얘들아 파생적 사동문만 찾으란 얘기야. 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 자, 그러면 왜 사동 표현을 쓰냐? 행위를 시키는 주체를 드러내거나 사건의 결과가 외적 원인일 때 드러냅니다. 효과도 외우셔야 돼. 자, 그럼 보자. 영희가 책을 읽는다 해서 없던 주어가, 새로운 주어가 주체가 나타나는 거야. 책을 읽었어. 여기는 영희가 책을 읽었다라는 그 행위의 초점이라면 선생님이 시켰다는 게 이제 포인트야, 여기서는. 그래서 영희에게 책을 읽혔다. 알겠죠? 그래서 부사어가 이 주어였던 애가, 여기에 주어였던 애가 사동 표현에 부사어로 가게 된다. 그리고 사동전미사 히가 쓰인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보이죠?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나 부사어로 가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의 목적어로 동일하게 가는데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 생긴다. 어려운 줄글로 예시 문장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예시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줄글로 선지로 나와 있으면 길다, 어렵다 이렇게 보인다고.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아까 했던 거야. 파생적 피동사라고 했었죠. 이히리기. 통사적은 어지다, 게되다로 되는 거. 자, 어휘적 피동은 그 단어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당하다, 입다는 피동 전미사 붙은 게 없잖아. 그치? 어지다 붙은 게 없잖아. 근데 어떻게? 이거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걸 그 어휘적 피동. 얘네는 단어들을 외우셔야겠죠. 피동문의 부사어들은 자, 능동문의 주어가 변한 피동문의 부사어에는 에게, 에가 사용됐다면 에에 의해서도 사용되기도 한대. 아까 부사어는 얘기했었죠. 자, 파생적 사동문, 통사적 사동문도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그리고 얘 또한 피동이랑 똑같아. 데칼코마니처럼 어휘적 사동이 또 있어. 그러니까 시키다, 보내다 이거 자체가 사동 표현을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요거 시험 나오는데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이 이제 직접인지 간접인지에 다해. 근데 직접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옷을 직접적으로 벗겨서 입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옷을 입혔다. 옷 입어 라고 말을 해서 얘가 스스로 하게 했다라는 간접 의미 둘 다 돼. 알겠지? 자, 근데 문제는 얘는 파생적 사동문인 거지. 근데 뭐뭐 하게 하다 자체는 뭐야? 간접으로만 해석이 돼. 자, 그러면 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얘로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중의적이다라고 얘기해.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중의적이야. 자, 사동문의 부사어는 이제 조사, 얘 아니면 얘 사용이 많이 된다. 철수로 하여금 철수가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야.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페이지 139 넘어가지 말고 주의할 동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사의 형태가 같은데 보이다. 그는 나에게 사진첩을 보였다. 얘들아 사진첩을 목적어가
목적어가 보임을 당한 거잖아. 그가 당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동사인 거야. 자, 근데 시계가 얘는 이가 을르는 목적어고 이가는 주어잖아. 시계가 보임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당했으니까 피동사인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보여도 선생님이 뭐라고 누가 당한 건지를 확인하라고 꼭. 자, 음악 소리가 들린다. 음악 소리가 주어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야. 비동사야. 어머니는 아들에게 음식을 들려서 보냈다. 들게 만든 거는 아들에게. 아들이 그렇게 들도록 만든 거잖아. 그래서 근데 얘들아 미안. 얘 오타다. 오타입니다. 사동사 오타야. 빨래를 목적어가 당했으니까 사동사. 신문지에 말려있는 것이 자 부사 말려있는 것이 신문지에가 당한 게 아니라 무엇이 말려있는 거잖아. 이건 헷갈리겠다. 말려있는 것은 신문지가 아니라 신문지에니까 말려있는 무언가가 주어야. 주어가 당한 거야. 무엇이 말려있다잖아. 알겠지? 그래서 비동사야. 싸움을 말리다는 애들아 그냥 피동사 사동사도 아니야. 이거는 의미를 생각해봐. 말다라는 단어에서 온 게 아니잖아. 리자를 빼봐. 말다라는 단어에서 온 게 아니야. 알겠죠? 재우다는 애들아 자이우다야. 얘가 합쳐져서 쟤가 된 거야. 그러면 아기가 자도록 만든 거니까 얘는 사동사야. 양념을 재우다가 이제 코하자 양념아 코하자 이게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피동도 아니고 사동도 아니야. 그냥 양념을 재우다가는 관용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용적 표현은 두 단어 이상이 그냥 하나의 세트로 쓰이는 경우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 경우는 피동사동 아닌 경우들이 많으니까 외우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물론 프린트로 정리해놨어. 자, 이중피동의 오류도 바로 가도록 할게. 이중피동의 오류는 피동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자, 이중표현은 쓰면 안 된다란 말이거든. 그래서 어지다. 어와 어지다 두 번 썼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하나는 삭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인다라고 고쳐야 돼. 예상 되다와 어지다 둘 다 썼어. 둘 다 쓰면 안 된다 했잖아. 난리우는이잖아. 쌤 얘는 이중피동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얘는 난리우는 굳이 사동편을 쓸 필요가 없잖아. 누군가가 날리는 게 아니고 날리는 해도 된다고. 사동문의 오류는 얘들아 불필요한 사동. 헤매이었다. 그냥 헤매었다라고 해도 되죠. 우리가 헤매는 거잖아.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잖아. 마음도 내가 설레는 거지.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나는 비가 개인 그러니까 굳이 비가 그냥 하늘이 갠 거지 얘들아. 알겠지? 하늘이 갠 거지 굳이. 자, 불필요한 시키다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개시켜줄게 이거 많이 하거든. 소개는 내가 해주는 거야. 제도도 개선하는 거지 시키는 게 아니야. 알겠지? 누군가한테 지시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제도도 개선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44. 부정표현은 얘들아 그냥 짧게만 할게. 짧은 부정문은 있고 긴 부정문이 있는데
이제 부정부사라는 단어가 있지. 아니나 못이 부정부사야 얘들아. 이게 짧잖아. 그래서 짧은 부정문. 뭐뭐 지 않다, 지 못하다. 이게 길잖아. 그게 부정용언이야. 그래서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이자 단순 부정이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 됐어? 그래서 기차가 안 달린다. 뭐 사실에 대한 건지 뭐 이렇게 짧은 부정문도 나타낼 수 있고 긴 부정문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단순한 사실이나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다.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숙제를 못 했다. 너무 어려워서 또는 내 의지와 무관한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수학여행 가느라요 이렇게. 자,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이제 안 부정문, 못 부정문은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는데 이 여기서는 쓸 수가 없어. 안과 못을. 그래서 뭐뭐 하지 말자,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밖에 못해. 중의성은 이제 어디 범위가, 그러니까 범위가 모호하다라는 거야. 사과를 먹지, 내가 사과를 먹지 않았다라는 게 이 부정 표현이 나만 부정하는 건지, 내가 사과를 먹은 게 아닌 건지, 그러니까 사과를 먹지 않았고 다른 걸 먹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모호하면 대상이 되는 부분에 강세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 거야. 쌤 남동생들이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썼거든. 쌤이 케이크 넣어놓으면 쌤이 다남매니까 누군가 이제 먹어. 그러면 야 누가 먹었어? 그러면 이제 셋째가 나는 안 먹었어. 강세 넣었지. 그럼 바로 눈치채지. 막내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전체를 다 부정하는 부분, 부정을 모호하는 경우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는 게 진짜 한 명도 안 왔다는 건지 일부가 아직 도착을 안 했다는 건지 헷갈리지? 근데 얘는 엄청 많이 중요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이렇게 조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념 클리어 빨리 풀어.